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번개 라이브. 번개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 그 썸네일에 제가 올려드린 대로 저희가 그 권성동 원내대표 출마 반대 및 친윤그룹 당직 보직 반대 서명 이렇게 해서 몇 분이 참여를 해주셨냐면 619분. 그러니까 숫자로는 이제 700명이 넘었는데 중복 서명한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619분. 야,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 24시간 딱 만 24시간 만에 619 당원 619명이 서명해 주셨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메일도 보내고 또 이렇게 출력을 해서 국힘의힘 중앙당사 사무국 이렇게 해갖고 전달을 잘 했습니다. 예. 지금 뭐 10시부터 그 뭐 원내대표 뭐 정견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음. 제가 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 정말 원내대표 이 선거가 어떻게 될 건지 예, 너무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긴급히 번개 라이브를 한번 켜봤습니다. 음. 그 보고 계신 분 중에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확인 부탁드립니다. 채창에다가 소리가 잘 들리시면 확인 한번 드립니다. 예. 저도 어제 좀 늦게 잤지만 정말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필리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예. 권정원님, 예. 한통형 영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영원님, 예. 영원 포에버님, 예. 네. 아, 소리 잘 들린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방송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 한국에서 일 처리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이미숙님 잘 들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정말 제가 왜 20년 동안 뭐 이렇게 CEO 컨설팅도 하고 많은 분들 그걸 좀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컨설팅하고 뭐 세미나, 성공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이 아이고 새벽별님 예 안녕하세요. 또 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내 길인지 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뭐죠? 그 학생들 있잖아요. 뭐 그 그러니까 주로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이런 사람들은 그 고등학생들은 고민이 뭐죠? 아, 새벽별님, 현대패랑 대통령이 연달아 담화했네요. 아, 그래요? 아, 아이고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 그런 그 소식들이 있으면 그 채창에 제가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갖다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또 좋은 소식이네요. 한 대표랑 대통령이 연달아 담화를 했다. 음. 제가 어제 그 방송에서 그 얘기했죠. 그 친윤과 김건희가 갈등이 있다. 그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섯 번째 방송. 다섯 번이니까 어제 밤늦게 한 거죠. 뭐 그 방송 끝나니까 거의 뭐 한 11시 반이 됐더라고요. 방송을 좀 길게 해갖고. 그 여기 보면은 정말 그 소식은 좀 기대해 볼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새벽별님이 올려준 그 한 대표랑 대통령이 연달아 담화를 했다. 지금 사실 담화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주제는 제가 어제 그 방송한 대로 토요일 날 오전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그 탄핵 투표가 있잖아요. 그 지난주처럼 토요일 날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해갖고 지난주에는 한 대표가 요구했던 게 뭡니까? 대국민 사과를 해달라. 그걸 갖다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루고 미루고 끝까지 미룬다고 그랬죠. 이게 벼랑 끝에서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까지 미룬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희제이 채님, 예. 퇴근하려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군요. 예, 퇴근하려다가 주저앉습니다. 예, 요즘은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새벽별님 아니에요. 정반대 입장. 정반대 입장은 대화가 잘 안 됐다는 건가요? 정반대 입장이라는 거는? 권종원님, 대통령의 의중은 이해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계엄은 아니죠.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예, 맞아요. 예. 프리지아님, 619명 생각보다 적네요. 많이들 모르고 있었나 봐요. 프리지아님, 이게 적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지금 한통령 채널이 한 5,200명이 안 되거든요. 구독자가.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튜브 세계의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야 뭐 이렇게 뭐 50만, 60만 이런 채널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100만 이런 채널이라 할지라도 그 24시간 동안 우리가 딱 만 24시간 이 방송을 한 거거든요. 서명 방송을 갖다가 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렇죠. 화요일이죠. 예. 화요일 날 저녁 방송부터 시작해서 어제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어제 수요일 날 저녁 딱 24시간을 했는데 그 겹치는 사람 없이 619명이 서명을 해줬다는 거는 이거 모르긴 몰라도 이거 유튜브 세계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명이 아니라 이렇게 당원 서명이거든요. 우리가 쫙 출력을 해갖고 이 당원 그 번호가 이게 쫙 떠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원 서명이기 때문에 당원이 619명, 그것도 24시간 만에 했다는 건, 왜냐하면 큰 채널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일주일씩 뭐 100만 가까운 채널에서 일주일씩 받아도요. 당원 서명이 10,000명 받기 힘듭니다. 예, 10,000명 받기 힘들어요. 그 뭐야 그 뭐죠? 그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그 종이 TV 있잖아요. 종이 TV가 최근에 왜 그 서명 받지 않았습니까? 그 뭐야 게시판 그 뭐죠? 게시판 뭐 그거 검열하는 거, 그런 거 뭐 당무감사, 게시판 당무감사하는 거 반대한다. 그 서명을 갖다가 종이 TV가 지금 몇만 정도 되죠? 구독 인원이? 갑자기 궁금해지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종이 TV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 될까요? 네. 의원총회 말 시작에 나온 앞서 김에 오늘 진행 잠깐 순서에 한번 대해 잠시 안내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지금 오늘 의원총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개와 안건 상정 및 입 후보자 등록 보고를 마치고 합동 토론회를 진행한 후 투개표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합동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까지는 이 언론 공개로 36만 진행하고 3,000명의 그 후 구독자를 공통 질문 및 답변, 상호 주도 토론, 마무리 발언은 비공개로 진행하게 됩니다. 투 개표까지 언론 비공개로 진행되며 개표 결과를 발표할 때 다시 언론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만 3일을 받았는데 참고로 추가 정견 발표는 결선 투표 시에만 진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는 방송사와 국회방송, 당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 TV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2222의 10분의 1이면 먼저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적 의원은 총 108명 중 8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36만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22명 정도 먼저 정상 아닙니까?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통령 채널이 만 23일이 국기에 대하여 3일이 아니라 경례! 만 24시간 당원 619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저는 이거 기록 막대기라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이거 이해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은 한동훈 당대표님의 인사 이거 말씀이 권성동 있겠습니다. 원내대표 출마 반대 성명과 친윤그룹 당직 보직 반대 성명 있잖아요. 제가 아는 이 서명을 받은 유튜버는 한통령 채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긴급하게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내대표 선출한다, 선출한다, 이거가 발표된 게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파괴 후보로다가 권성동이나 그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그냥 망설이지 않고 이거를 갖다 이번에 제가 오늘 오전에 서울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해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화요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상의를 했고, 야, 이거 당초 당에 당과 권성동이 국민에게 나온다는데 얘기했던 이게 것 말이 달리 됩니까? 이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기 그래갖고 퇴진 등 의기 거취와 관한 사항을 그분들이 급하게 이리말 그 서베이, 생각이 여러분 전혀 없다는 것을 서명했던 그 요 며칠간 폼 확인했기 있잖아요. 때문입니다. 그거를 급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부터 10시 5 그래서 더 나아가 화요일 날 이렇다라 방송에서 1차, 방금 대통령이 그다음에
또 2차 방송은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3차 방송은 0시에 한 통역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3시간. 그다음에 4차 방송은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나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그때 또 없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4차네요. 5차 방송이 또 어제 저녁 7시 15분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6차 방송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한통령 방송 밤 11시 30분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갖고 그 6차 방송 저는 당론으로서 의원님 앉아주시죠. 탄핵을 찬성하자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의원총회에서 지금 그 뭐야 이게 시작이 됐네요. 예. 한번 잠깐 좀 같이 들어볼까요? 윈도우 캡처. 윈도우 캡처. 나오네요. 네. 지금 그 한동훈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합니다. 못 보신 분은 그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예. 자, 이철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임종득 의원님, 지금 당대표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예. 자, 이철규 의원님이 지금 발언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예. 우리는 굉장히 중차에다 입장에서 있습니다. 예. 중차에다 명목점에서 있고 오늘은 국민의힘이 다른 새로운 발전될 길을 가기 위한 또 이 현 상황을 파괴하고 슬기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오늘 담화 다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각자 의원들 생각이 가진 것이 많습니다. 네. 대표님은 당대표입니다. 네. 여기에 사감 여기에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관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 자, 조용히 말씀하실 분은 저한테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표님이 지명해드릴게요. 연단장에 서셨으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조용히 해주시죠. 우리 대표님, 여기 우리 당 의원들 누구도 탄핵에 동의하거나 동조한 사람이 아무도, 탄핵이란다 미안합니다.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이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데 질서 있게 이걸 다 중지를 모아서 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라는 것이 우리 의원 다수의 뜻이었고요. 저도 잘 경청하고 왔습니다. 예. 다만 우리 당 대표님께서 스스로 이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또한 일부의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개인의 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 당 대표의 지위에서 이 연단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표님의 말씀 우리 당의
이야기가 됩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든 또는 발표를 하시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원내대표 선거를 위해서 소집된 의원총회입니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이런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대표님께서도 조금 이 성격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은 제가 그런 의견은 충분히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자, 말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거기서 야유하듯이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제가 끝까지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고 지금 오전 상황을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는 이거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대표로서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준영 선거관리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거 방송하느라고 앞에 걸 못 봤는데 지금 난리가 났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뭐예요? 대국민 담화를 해갖고 아마 퇴진 거부를 갖다 선언한 것 같습니다. 속보가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안 된다. 우재준 위원님 그리고 저 박성훈 위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선거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감표위원도 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공개로 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4조에 읽어 배준영 선거관리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잠시만 나와주세요. 예,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이번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당헌 제62조에 의거하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입후보자 등록 보고와 당선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10조에 의거 지난 12월 10일 후보자 등록과 기호 추첨을 마친 결과 기호 1번에는 김태호 후보가, 기호 2번에는 권성동 후보가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당선자 결정 방법은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22조에 의거 제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을 때는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난장을 부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예. 그래갖고 오늘 그 아침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지금 여기 속보로 뜬 내용을 갖다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했다. 그 다음에 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다.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난리 났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갖고 대국민 담화를 좀 길게 했어요. 지금 전문이 딱 뜨는데 그래도 꽤 기네. 그 특기 있잖아.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아까 막 고성이 오가고 난리가 난 게 이것도 속보로 떴네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조기 퇴진 생각이 없다. 그 다음에 여의원 소신에 따라 탄핵 표결 참여해야 된다. 이거 완전 탄핵이 되겠네. 예. 이러면 완전 정면 충돌이죠. 예. 이거 탄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네요. 이게 담화를 한 게 아니라
그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네. 대통령 담화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해 국정운영에 즉각 배제돼야 한다. 그렇게 아주 선언을 했네요. 그다음에 비상계엄 후 국정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렸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90도 인사를 했다. 연단에서. 예. 그리고 최근 대통령이 우리나라당의 본인 일임만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예. 이것은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조기에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 가능성이 신속한 방해를 받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전제 조건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래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안 단 하나뿐. 다음 표결 때 토요일 날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 와, 정말 폭탄 발언이네. 그러니까 드디어 충돌이네요. 예, 충돌입니다. 예. 아이고, 예, 블루마운틴님, 한 대표, 당대표 내려올 것 같은데 제 느낌엔 와, 내려올 생각까지. 그런 각오 없이 지금 이거 못 터뜨리겠죠. 현님, 한동훈 대표님 힘내세요. 죄 지은 놈들이 한동훈 대표님 싫어합니다. 국회들은 사기꾼, 도둑놈들. 한동훈 화이팅! 예, 별님, 생중계인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고함지르고 반말함. 예, 지금 좀 전에 봤습니다. 예. 예, 아이고 서정훈님, 예, 안녕하세요. 예, 별님, 친용 개새끼들. 생중계인 의총에서 한 대표한테 고함지르고 반말하고 난리. 아이고 정말. 정말 떨리네요. 정말 어떻게 될까요? 예? 오늘 결과가 와. 정말 그 여러분의 이 성원이 저는 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올린 대로 여러분이 정말 24 이거 정말 앞으로 절대 깨지지 않는 유튜브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구독자가 그 5,200명도 안 되는 그런 한통령 채널이 만 24시간 만에 그 6번 방송을 해요. 권성동이 지금 잠깐요. 예. 이거 좀 보고 갑시다. 뭐라고 그러는지. 예.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정견 발표를 하는 제 심정이 정말로 착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이번 선택은 저희 정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당이 24번의 탄핵안을 남발하고 아무리 국정을 마비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상계엄으로 대응한 것은 잘못입니다. 이후 우리 당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추경호 대표가 사퇴의 의사를 밝힌 이후 여러 중진 의원님을 비롯한 초재선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가 독이 든 성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리 욕심이 있겠습니까? 다만 중진의원으로서 당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라는 요청 앞에서 몸을 사리며 비겁해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위기를 온몸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언론과 호사가들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소위 친윤과 친한의 대립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친윤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창출한 이후에는 인수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내각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저는 물밑에서 대통령께 쓴소리를 가장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많은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2016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우리 당이 살 수 있다면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 당은 분열했습니다. 분열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보수를 도륙했습니다.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탄핵보다 무거운 것이 분열입니다. 그 분열을 막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당의 화합을 약속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63%의 당원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대표입니다. 주요 현안마다 한동훈 대표님과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를 악물고 야당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현실을 인정하며 협상과 타협을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원내대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 험한 길을 반드시 뚫어내겠습니다. 당을 최대한 빠르게 정비하여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당의 위기가 일단락되면 저는 당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미련 없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제 충정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김태호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서로 선장하겠다고 싸우는 모습으로 비칠까 매우 두렵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정말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이야기는 44년 전에 계엄군에 의해서 도청 진입 시 쓰러져가는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으로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 소녀의 아픔이, 비극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또다시 이런 탄핵이라는 비극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저는 먼저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 올립니다. 탄핵만은 막아야 되겠다. 질서 있는 퇴진이 혼란을 막는 길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당론으로 우리는 탄핵을 부결했습니다. 암 환자가 병원에 가면은 바로 수술하면은 과다출혈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1, 2, 3 사태의 배경과 베일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저는 떨리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빨리 하루라도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정말 아프고 안타깝고 슬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제 맞잡은 대통령과의 손을 놓을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입니다. 짙은 안개 인도양 앞바다에 나침반 없이 떠다니는 배와 같은 형국입니다.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트럼프가 행정위기 출범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가 누군지,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외교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환율, 경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한, 예측 불가능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안보까지도 불확실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입니다. 집권여당으로서 그들만의 정치가 아니라 정치 공학만 따지는 꼼수의 정치가 아니라 정당하게 정도로 가야 됩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를 걱정하는 정치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파도 국민이 원하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됐다 멈춰라 할 때까지 우리는 변하고 혁신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대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서 새로운 길을 모셔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로지 단일 대우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헐뜯지 맙시다. 이 상황을 정말 지혜롭게 힘을 합쳐서 단일 대우로 갑시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을 드리기 전에 선출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진 및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이거 선출 과정은 또 비공개네요. 예. 야, 완전 난리가 났네. 예. 정말 이 하루하루가 너무 익사이팅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도 그렇게 편할 날이 없죠? 예?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해 드립니다. 우리 당은 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여러분 사전에 이거를 갖다가 왜 난리가 났는지 이거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비상계엄 후 한번 국정훈련을 이것 좀 최소화하는 한번 방안을 들어봅시다. 찾으려고 예.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의 대표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해 드립니다. 우리 당은 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비상계엄 후 국정혼란을 주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해 드립니다. 우리 당은 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미리 막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후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의해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주도적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그제 국회에 나온 군 장성들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계엄해조 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여러 가지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계엄 직후 비상계엄에 대해서 즉각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목숨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경의 국회 진입이 시작되자 군경에게 그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통령을 포함하여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 있고 계엄 종료 후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과 각계 원로들, 많은 정치인들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과거의 우리 탄핵의 경험상 탄핵은 여러 혼란과 반목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그것이 오래가며 그것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경험과 그리고 우려가 대단히 크시기 때문에 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더 예측 가능성이 있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 국민과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탄핵 시기보다 더 조기에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 가능성 있고 그리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의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당대표로서 제 뜻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제 입장은 계엄 선포 이후부터 바뀐 적은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계엄은 유언 위법하고 계엄이 막아야 되고 계엄을 관여한 사람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계엄을 내린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린 것 같아요. 그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탄핵을 피하는, 탄핵이 아닌 다른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려는 고민과 그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그 과정, 다른 방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시죠? 제가 생각을 유추할 필요는 없고요. 그 탄핵이 아닌 다른 방법들은 이런 거잖아요. 조금 더 탄핵으로 인한 불확정성, 탄핵으로 인한 반목,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의 어떤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국제사회가 보는 과정들, 그리고 탄핵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것보다 더 나은 방안을 찾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의 전제는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대통령이 조기 퇴진의 의사가 없는 이상 그 얘기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지금 그 상황이 확인된 이상 그 얘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담화에 대해서 저희 당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탄핵을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닌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양한 경로를 확인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직계연연하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역시 그런 생각으로 일해왔는데요. 근데 어떤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어디신? 안녕하세요. 제가 구체적인 그 내용까지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내란죄로 구속된 국방장관의 주도적 공범으로 대통령이 적시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님이 입장 말씀하시기 전에 윤 대통령 만나가지고 좀 이런 입장을 밝힐 거라고 좀 전달하신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떤 협상이라든가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어디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일이 어떤 것인지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의원들께서 다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이 야 정말 살벌하네요. 네.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거네요. 오늘 아침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고 그 기습 대국민 담화죠. 네. 그 대국민 담화에서 결국은 거부를 했습니다. 예, 거부하고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속보에 의하면 퇴진 거부, 윤석열 퇴진 거부 기사가 오전 10시에 떴네요. 예, 속보가 오전 10시에 떠갖고 윤석열 퇴진 거부 해갖고 지금 담화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다. 어제 그 윤상현이 왜 국회에서 난장을 부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보여드린 대로 정말 충격적이네요. 예. 이게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이번에 그냥 어떻게 되든 털고 가는 게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털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이 터졌기 때문에 그 일이 터진 김에 한번 근본적으로 친윤이 죽던 아니면 한동훈이 어떻게 물러서던. 안녕하세요. 12월에 처음으로 하는 최고위원회입니다. 주말 편히 쉬셨습니까? 그렇게 될까요? 한동훈이 이 상황에서 물러서게. 우리 국민의힘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조속한 대로 처리로 어제 국회에서 부산시와 부산 시민의 삶을 우상향시키겠습니다. 윤상현 논리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기간 그리고 금정의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에 부산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네, 법무부 장관한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윤석열 계엄 약속을 드렸었죠. 고도의 정치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이 그런데 있습니다. 이 오늘 특별법은 부산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윤석열 도시로 퇴진 거부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다. 법안입니다. 고도의 정치행위다. 이게 통치행위다. 지금이 그리고 사법심사 다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은 부산 지역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우리 당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민생 법안이고 정쟁의 도구가 될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큰 원인을 갖다가 민주당 앞에 촉구합니다. 우리 민생 앞에서 정쟁은 멈춥시다. 국민의힘은 안 아플 예쁜 아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이게 아마 제일 당력을 집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몰라. 하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갖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역사상 최초로 정보를 한번 종합해갖고 예결위를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제가 이 오디오를 안 껐네요. 그냥 국정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예. 됐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온 그 모든 그 정보를 갖다 종합해 갖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맞춰지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영순위, 근본적인 이유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김건희 여사가 결국은 탄핵을 당하고, 아니 그 뭐야, 특검법이 통과돼 갖고 뭐 이런 거, 이번에는 통과될 것 같다. 자,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크게 영향을 받은 게 뭐냐? 통당이에요. 그 정강훈 씨가 그 매주 그 선거 끝난 다음에 매주 주말에 마이크 잡고 대통령님 계엄을 선포하세요. 계엄 선포하시고 국회의원 300명을 싹 감옥에 쳐넣으시고 서버를 갖다 압수수색해 갖고 부정선거를 밝히고 그다음에 선거를 무효선하고 투표 다시 해야 됩니다. 총선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4월 10일 선거 끝나자마자 계속 지금까지 주말마다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정말 계엄 선포의 그 행동을 보니까 군인 계엄군을 갖다가 국회만 보낸 게 아니라 과천 선관위 거기에 갖고 서버가 있는데 그런데 해갖고 다 뭐 촬영하고 뭐하고 해갖고 그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헌법에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건드릴 수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건드릴 수 없는 기관이 어디냐? 일단은 국회. 왜냐하면 국회 의결을 갖다가 막으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선관위도 건드릴 수 없는 기관에 속하합니다. 암만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그런데 그걸 갖다 정면으로 어기고 두 군데를 다. 그래.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국회만 이렇게 해갖고 그 의결을 갖다 방해했구나. 뭐 이 정도는 생각했지만 계엄군이 그 선관위까지 장악을 해갖고 뭐를 하리라고는 생각은 안 했잖아요. 근데 선관위가 먼저예요. 왜냐하면 계엄 선포를 갖다가 밤 10시 28분에 했는데 선관위는 그 계엄군이 선관위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계엄을 선포하고 뭐 10분인가? 바로 진입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는 뭐 아무 방비가 없잖아요. 거기 설사 올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주 순조롭게 무사 통과했는데 이 국회에 보낸 계엄군은 280명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갖다가 선관위 쪽에 투입해 갖고 그 뭔가를 갖다가 조사를 했다. 뜬금없이 계엄을 하면서 무슨 놈의 선관위입니까? 무슨 놈의 부정선거입니까? 굉장히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냐? 재통당의 영향을 받았고 정강훈 씨의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정강훈 씨는 또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극우 유튜버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수구 세력 극우 유튜버들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근데 그 극우 유튜버들은 또 누구하고 여기 있어요? 김건희 고모하고 연관이 돼 있다. 김건희 고모가 직접 자기 육성으로 녹취를 들어보면 이 유튜버들 관리하는데 돈을 얼마를 뿌렸느냐? 3억 7천만 원을 뿌렸다. 유튜브 관리에. 그런데 내가 3억 7천만 원을 뿌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어머니가 뭐 거기 뭐 아이고 그래 생돈 3억 7천을 갖다가 썼으니 내가 1억이라도 보존해 줄게. 이럴 줄 알았다는 거야. 그 고모 얘기가. 그런데 그 엄마가 완전히 입을 싹 씻더라. 고모니까 그 김건희 어머니하고는 굉장히 가까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김건희보다는 김건희 어머니하고 촌수가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입을 싹 씻더라. 그게 그 이명수 기자가 밝힌 그 김건희 고모와 김건희 이모 사이에 녹취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야, 정말 정강훈 씨는 목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허순자님. 예. 그냥 그 추종자들만 그냥 정강훈 목사 이렇게 부르지 이제는 정광훈 씨로 불러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그 목사가 지금 아니 대한민국을 갖다가 지금 망쳐놓은 그 원흉이 되지 않았습니까? 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아주 결정적인 그 원인 제공을 갖다가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이미 증거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선관위를 갖다가 뭐 계엄군을 갖다가 무슨 국회 보낸 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갖다 선관위에 풀었다는 게 예. 아이고 정말
허순자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검사 21년 한 사람이에요. 예? 검사만 21년.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1년 이상, 1년 6개월인가요? 법무부 장관을? 예. 1년 6개월을 했고, 아니, 그러면 법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그런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왜 10시 28분에 담화를 여러분도 보고 다들 봤잖아요. 뭐 한동훈 대표 포함해갖고 많은 분들이 그거를 보고 뭐라고 느꼈습니까? 야,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꼈는데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반응을 갖다가 뭐 이재명 이런 사람이 먼저 반응한 게 아니라 그게 담화가 나오자마자 페이스북에다가 국민한테 알린 거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 한동훈. 그러니까 방향을 딱 정한 거야. 이거는 잘된 거다, 잘못된 거다를 빨리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어떻게 된 거다? 잘못된 거다. 예? 이건 막아야 된다. 국민한테 막겠다. 그렇게 규정을 딱 하고 그때부터 행동으로 바로 국회로 들어가서 또 친한계 분들하고 연락을 해갖고 바로 국회에 모여갖고 그리고 당사에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주도했기 때문에 18명이라는 국힘의 의원 대부분 이제 친한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윤계는 뭐 하고 있었느냐? 국회에 오지 않고 그냥 당사, 국힘 당사에서 명분은 뭐죠? 뭐 의원총회 내 뭐 비상의원총회를 한다. 그래갖고 추경호가 딱 틀어지고서 못 가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사가 어떻게 나냐? 추경호가 혼선을 주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의원들을 빼돌리냐? 당사에 그러니까 투표장에 못 들어가도록 의원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빼돌린다는 거야. 그런 기사가 또 났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저지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한민국을 살렸다. 한동훈 대표가 대한민국의 보수를 살렸다. 만약에 거기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민주당 의원들만 해갖고 그게 가결이 됐으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괴멸입니다. 예, 아무 명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해제도 2시간 있다 했습니다. 1시에 통보를 했는데 해제는 4시에 했어요. 예, 새벽 4시에. 자,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국민 사과까지 했어요. 지난주에. 예? 한동훈 대표의 압박에 의해서 아니 탄핵을 막으려면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걸 갖다가 위임을 해라. 이렇게 계속 쪼여 들어오니까 그래도 내가 탄핵은 받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지난주 토요일 날 오전에 제가 예언을 했죠. 그렇게 마지막 기회니까 걷어차보지 말라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담화를 내용으로 근거로 삼아갖고 한덕수 총리하고 그걸 발표했죠.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다.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국민의 혼란을 막는다. 그렇게 해갖고 제시한 게 뭐죠? 내년 3월이나 4월에 퇴진하시라. 그리고 대선은 2개월 후에 하게 됐으니까 4월이나 5월에 하겠다. 이거를 갖다가 일단 러프하게라도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어제 준동을 한 거죠. 어제 뭡니까?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이제 스크랍을 짠 겁니다. 친윤들이. 그래갖고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꽁짝꽁짝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전화를 뒷다 돌리면서 한동훈을 죽여라. 한동훈 이런 지령을 계속 내렸다. 이거 기사에다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지령을 탄핵이 부결된 이후로 주말 동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부결이 됐으니까 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 기간 동안에 한동훈을 죽여라라는 전화를 500군데 해갖고 그런 지령을 갖다 내리고 그거하고 더불어서 거짓말처럼 추경호가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를 갖다 이제 선수 교체를 하는 거죠. 권성동으로
선수 교체, 더 강력한 권성동으로 선수 교체를 하고, 그래서 원내대표가 원내를 장악하면은 일단은 국회의원들을 장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장동혁을 갖다가 어떻게든 회유를 해갖고 최고위원을 사퇴하게 해서, 그럼 뭐야, 선출직 4명이 하면 그게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체제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그 친윤계는 3명이 확보돼 있으니까 한 명만 어쨌든 사퇴를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데, 지금 타깃이 된 게 장동혁이죠. 예. 그렇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 음모를 하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지금 친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상현은 그래서 어제 국회 갖고 완전 깽판을 치고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는 통치행위다. 고도의 정치행위다. 이게 어떻게 불법이냐. 그러면서 계엄을 갖다가 옹호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늘 이 원내대표, 그러니까 타겟을 갖다가 원내대표로 한 거죠. 왜 대통령이 굳이 원내대표가 있는 10시에 원내대표 선출이 있는 걸 알았겠죠, 다. 예. 이미 다 뭐 저희들도 아는데 윤 대통령 모르겠습니까? 그 바로 직전에, 예? 그날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이 발표를 왜 했을까요? 이건 뭐냐? 친윤이여 집결하라 라는 시그널입니다. 나 아직 살아있다. 대통령이 나 아직 살아있고, 뭐 거기서 뭐 이걸 갖다가 나를 뭐 감옥에 쳐놓고 무슨 뭐 내란죄라고 그러는데, 나는 죄가 없다. 나를 믿고 결집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을 장악해라. 권성동으로 직결을 해라. 권성동을 뽑아 세워라. 이 시그널을 갖다가 아주 의도적으로 그냥 대놓고 친윤들한테 시그널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가 딱 나오니까 그 한동훈 당대표가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듣고 정말 순간적으로 그냥 0.1초로 판단을 했다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건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건 막아야 된다.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그 순발력, 그리고 추진력, 뛰어난 어떤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판단력에. 앞을 내다보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오전에 당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 전에 오전에 바로 그렇게 대통령이 시그널을 보내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이게 어떤 그림인지 빡 파악이 된 거예요. 이게 결집하라는 시그널이구나. 이걸 차단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지금 좀 전에 보신 그 기자회견.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그냥 질서 있는 퇴진으로 그렇게 연착륙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 최고의 이유는 뭐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겪었던 그런 혼란과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그 조기 퇴진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 예. 하야라는 거는 강제적으로 시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는 이제 탄핵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하야는 뭐예요? 그냥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정면으로 지금 어겼다. 근데 그 어긴 게 뭘 어긴 거냐? 국민을 배반한 거다. 왜? 지난 토요일 날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죄한다 하고 머리 숙였고, 그죠? 제가 또 그 여러분들의 좀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항상 왜 중요한 거는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한동영 방송에 쇼츠 영상으로 만든 걸 보면은 그 뭐야, 쇼츠 영상. 예.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처음에 이건 뭐 1분짜리니까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에 나온 얘기 보시죠. 지금 소리가 안 나오죠? 네, 아이고. 제가 아까 이걸 갖다가 꺼갖고
꺼서 이 소리, 아, 여기 있구나. 예.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 의총에서 세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대각의 총재택, 두 번째가 헌정한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구, 세 번째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아졌고요.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우리가 의총에서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회 출입문이 봉쇄되기 직전 경내로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회 출입문이 봉쇄되기 직전 경내로 들어와 곧바로 본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SNS를 통해 잘못된 계엄 선포를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힌 한 대표는 본회의장 한켠을 지키며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 의총에서 세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대각의 총재택, 두 번째가 헌정한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구, 세 번째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아졌고요.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우리가 의총에서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보신 대로 정말 발빠르게 대처를 잘해서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도 한번 보시죠. 그 이후에. 예. 자, 지금 이제 지난 토요일까지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죽을 순 없다 생각을 했는지 결국은 뭐죠? 권성동을 내세워서 이 판을 한번 뒤집어. 근데 이거 정말 이거 판단 잘못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소리가 안 들리나요? 소리는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혹시 계속해서 소리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서정원 님이 소리가 안 들려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다른 분도 안 들리는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게 왜 잘못 판단을 했다고 제가 느껴지냐면 이거요.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코마 상태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코마 상태.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태.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할 때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친윤이 또 부추겨 갖고 대통령님 이렇게 가면은 이거 서정원님 감사합니다. 예. 소리 확인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무죄라고 우기고 통치행위라고 우길 테니까 대통령님도 그렇게 하시고 협조하세요.
지금 여기에 또 넘어갔어. 그러니까 정강훈 씨의 그 마이크 잡고 맨날 떠들던 이거 부정선거 밝히시고 다 깜빵에 넣으시고 그다음에 무효선언 하시고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무효선언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총선하세요. 이 말에 깜빡 해갖고 계엄령하면서 군대를 갖다가 거기 선관위 보냈듯이 이번에 또 넘어간 거야. 와, 이렇게 귀가 왜 이렇게 얇죠? 예? 귀가 왜 이렇게 얇아? 친윤들이 그 꿀통이 깨졌기 때문에 꿀통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미 코마 상태에 있는 그 뭐야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일단 침대에 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확고하게 그 꿀통을 만들 때까지 확고하게 자기네들의 권력을 잡을 때까지 지금 살려두겠다는 거잖아, 이쪽을.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질질질질 끌면서 어떻게 돼요? 이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막 집어넣은 거야. 정강훈 씨가 막 바람 집어넣듯이 치는 쪽에서 막 바람을 집어넣은 거야. 여기 또 넘어갔네. 그러니까 오늘 그 말도 안 되는 대국민 담화를 또 한 거예요. 예. 시그널을 보내면서 야, 나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결집해갖고 권성동을 도와라. 권성동을 원내대표로 세워라. 이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 한동훈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건 아니구나. 결국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대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다음에 다 당에 그냥 다 넘기겠다. 내 임기를 포함해서 내 거처 문제를 당이 하자는 대로 다 위임이라는 건 그냥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해갖고 조기 퇴진론을 갖다가 세웠는데 이제 정식으로 거부한 거죠. 그러면서 나 살아있다, 나 죄가 없다 이렇게 우기고 나오니까 한동훈이 그냥 탄핵. 이제 방법이 없다. 아까 그거 보셨죠? 예. 저하고 같이 다 봤잖아요. 결국은 그 기자회견 했습니다.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냥 다 국회 그 회의장들을 토요일 날 회의장 그냥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어떤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인가 그냥 각자 당론이고 자시고 안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당론 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냥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세요.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미 그 윤 대통령은 끝났다. 제가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요 앞다퉈서 공적을 세우려고 한다니까요. 누가 먼저 그 윤석열을 갖다가 잡느냐, 누가 먼저 이게 지금 경쟁이 붙었다니까요. 이 검찰은 지금 한 달 안에 이걸 갖다 쫑을 내겠다고 그래갖고 지금 동부지검에다가 수사팀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그 김영건 국방부 장관이 거기 지금 수용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긴급 체포해갖고 했는데 어제 영장이 발부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김영현이 그 동부지검에서 자살 시도를 했을까요? 어제 그 기사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왜 자살 시도를 했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동부지검의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지금 잘하는 게 김영헌 아니겠어요? 왜 본인이 거기에 감금이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구나. 지금 이 검사들의 분위기로 봐서 이번에 완전히 사활을 걸고 칼을 뽑았구나. 그러니까 거기 그 동부지검에서 자살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 구속영장 그 심사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고. 예? 그래갖고 판사가 그러면 당연히 구속을 하라고 그렇게 법원이 그 판결을 내죠. 확정이 된과 동시에 거기서 자살 시도를 갖다 동시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검사들의 분위기를 누가 제일 피부로 느끼느냐? 지금 거기 동부구치소에 그 지금 그 수감이 돼 있는 김용현이 제일 잘하는 거야. 이거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이번에는 이제 끝났구나. 빠져나갈 수 없구나. 근데 그 정말 이 윤 대통령이 정말 참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판단 능력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판단 능력이.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인간연구제가 2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우리가 대노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기사에서 많이 보잖아. 화를 그렇게 잘 낸다. 예? 대노.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 그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그게 인간연구에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왜 그런지 그냥 외아들로 자라갖고 구수. 여러분
사실 구수는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사실을 구수해 갖고 붙었다는 분 혹시 네, 난 정말 처음 들었어요. 예. 그 제 친구 중에도 학생 다닐 때 사실 공부해 갖고 뭐 사법고시 패스해서 무슨 변호사, 검사, 판사 되고 또 행정고시 패스해 갖고 그렇게 뭐 과장 가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지만 내 선배, 후배를 동료를 다 통틀어 갖고 사실을 9번 봐 갖고 합격했다는 사람 난 정말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예. 유일하게 내 들어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수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걸 갖다가 집안에서 허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구수할 동안. 그러니까 집안이 부유하고 뭐 그러니까 다 서포트를 했다는 거예요. 예? 9년을 구수. 그걸 갖다가 9년인지 모르죠. 또 시험 안 보는 해도 있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9번을 해 갖고 합격이 됐다. 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을 못할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정말 오늘 당대표,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썸네일에 올려드린 대로 이거를 갖다가 화요일 날 저녁 방송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화요일 날 저녁 방송부터 시작해 갖고 딱 24시간 했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 방송까지. 24시간 만에 한통령 채널은 지금 5,200명이 안 되는 채널, 아주 작은 그런 채널입니다. 그런 5,200명밖에 안 되는 그 채널에서 24시간을 갖다가 호소를 해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 출마 반대 및 친윤그룹 당직 보직 반대 서명을 갖다가 이거 당원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원 619명에 이 중복된 거 다 뺐습니다. 예, 중복된 건 원래 이게 한 750명 정도 했는데 이걸 나중에 이렇게 소팅을 해보고 추려보니까 중복된 게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거예요. 중복해서 한 게. 중복된 거 다 빼고 정리를 해보니까 619명이 이 서명에 동참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정말. 예, 당원이 이거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당원이나 책임 당원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힘의 당원 619명이 24시간 만에 이렇게 서명해 갖고 제출을 갖다가 할 수 있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정말 장담하건대 이 기록을 아무도 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개 10,000명 서명했다고 한 건 내 들어봤어요. 예. 10,000명 서명한 건 뭐냐면 그 채널 구독자 수가 100만에 가까운 채널이 한번 움직였을 때 그것도 일주일 걸렸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걸려서 10,000명 그렇게 서명해서 제출했다. 당원.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뭐죠? 종이 TV에서 지금 36만 3천 명인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구독자 36만 3천 채널에서 3일을 갖다가 3일을 이렇게 서명 운동을 해갖고 2,222명 그렇게 해갖고 제출했다. 그건 뭐죠? 게시판에 당무감사를 거부한다라는 서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비례로 한번 따져보세요. 36만에 10%면 뭡니까? 36,000이잖아요. 1%면 뭡니까? 3,600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TV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5,200명도 안 되는 그 한통령 채널에서 3일 만에 그러니까 그 비례로 따지면요. 우리가 서명을 22명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예. 그 비례로 따지면. 왜 36만의 1%. 그러면 2,220이니까 22잖아요. 그냥 1%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명? 30명 정도 서명을 받아야 그게 똑같은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5,200명 구독자 한통령 채널에서 24시간 만에 3일이 아닙니다. 24시간 만에 619명의 국힘의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다. 우리가 이메일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접수도 했습니다. 다 프린트해 갖고 접수도 했습니다. 국힘의 중앙 당사. 예, 제가
사진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저녁 방송에서 자세한 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염원을 담아갖고 우리의 그 염원을 담아서 정말 그 국힘의원들이 정신 차리고 이번에 권성동을 뽑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원하면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 여러분들이 이 아침부터 정말 많은 글을 써주셨는데, 예, 김미용님, 새벽별에 저도 울 남편 그놈의 자통당 유튜브만 찾아봐서 내가 머리가 빡 돌아요. 자통당 유튜브. 야, 정말. 예. 아, 이 자통당 유튜브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예? 그 완전히 척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망국으로 이끄는 원흉 아닙니까? 네. 저도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도 못 먹고 급하게 지금 뭐 10시에 한다고 그래갖고 지금 라이브를 켜고 있는데 통당 유튜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또 그 여러분이 또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니까 제가 또 한번 강조를 갖다 해야겠네요. 예, 자통당 유튜브. 자, 하루에 한번 리마인드. 예,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또 국힘 단계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 꼭 구분해서 보시라. 예. 꼭 구분해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야, 제가 지금 그 중앙일보에서 단독이 뜬 게 있는데요. 이게 떴네요. 예, 단독 기사로. 지금 방금 이렇게 알람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얘기 하네요. 예. 그 윤석열 총선 참패 뒤 수차례 계엄을 꺼냈다. 무릎 꿇고 말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계엄이 이게 완전 자통당 그거야. 예. 자통당 그겁니다. 예.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지난 총선 이후 초여름 식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검찰 특수본부 본부에 진술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예. 그래서 정말 무릎 꿇고 말렸다. 무릎 꿇고 대통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면 안 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원흉이 계엄령 발표의 원흉이 아주 큰 원인을 제공한 게 결국 정광훈 씨입니다. 예. 돌아가는 정황이 그렇네요. 예. 와, 정말 떨리네요. 예.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권성동이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예. 새벽별님 저희 집 구구하고 매일 전쟁 중이요. 아이고, 예, 전쟁을 지금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 현님, 한동훈 대표님,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시는 마음 정말 눈물 납니다. 한동훈, 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정나님, 윤통이 또 꼼수 부렸네. 한 대표님 밀어내기. 예, 당당 국민들 보고 가주세요. 한 대표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조금만 더 힘내주이소. 비비안님, 그구들 이 상황 판단력이 부족해서 큰일이다. 예. 예.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수현님, 윤석열 추경호, 김민전 출당시키세요. 이거 아무래도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대국민 사과도 하고 끝났다 해서 저기가 왜 윤석열 대통령 출당 운동을 했었잖아요. 예, 그 서명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서명받은 게 이제 김민전 걸 맨 처음에 서명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 계엄령이 딱 선포되고 이 난리를 치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를 바로 즉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내각 전원 사퇴, 그다음에 그 책임 있는 자 국방부장을 통해서 책임 있는 자 엄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윤 대통령 탈당 그 요구를 했잖아요. 세 개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또 바로 발빠르게 그 한통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탈당 운동 서명을 받자. 그래갖고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 뭐야 토요일 날 이제 뭐 다 맡기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 뭐 이제는 뭐 탈당 서명의 의미가 없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원내대표로 권성동이 나온다 하니까 야 이거 권성동부터 막아야겠다. 그래갖고 급하게 또 권성동의 그 서명 운동해 갖고 619명 그렇게 또 해서 이메일도 보내고 뭐 그 프린트해 갖고 또 이렇게 당사로 그래 접수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아침에 또 아주 대반전이네요. 예. 대반전이 일어나 갖고 아무래도 이거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출당 서명을 갖다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이거 안 내렸습니다. 그래 갖고 혹시 몰라 갖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내리지 않고 계속 그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126명이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국힘의힘 당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공유의 출당 요청 서명 이렇게 해 갖고 그러면 인제 이거를 갖다가 또 본격적으로 해야겠네요. 그죠? 예. 혹시 이 방송을 갖다가 지금 뭐 보고 계시는 분이 채창에다가 그 URL 있잖아요. 예. URL을 갖다가 그거를 좀 올려주시면 제가 맨 위에다가 고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말 윤석열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시죠? 예? 그러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얘기는 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정말 이 지혜로우시면 이게 이제 검찰이 지금 한 달 안에 기소를 한다고 지금 덤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한 게 지난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3주밖에 안 남아서 이 검찰의 스케줄을 보면 3주 안에 기소를 한다. 지금 이 스케줄이거든요. 그러면 기소가 되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소되기 전에 전날이라도 스스로 탈당을 하셔야 된다. 아니 국힘을 갖다가 끌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내란죄 기소가 되는 건 죄목이 내란죄잖아요. 내란죄에 국힘을 갖다가 이 보수당을 갖다가 같이 괴멸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식 기소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맨 처음에 할 건 뭐냐? 탈당부터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개인 자격으로 그걸 받으시라. 제가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이거 본인이 스스로 탈당할 것 같지가 않네요. 지금 뭐 권성동, 뭐 이철규 이렇게 악을 우리가 아까 보셨잖아요, 맨 처음에 뭐 악을 쓰고 한동훈한테 대드는 거 보니까 이거 스스로 탈당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당 서명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좀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희제이 채님, 정광훈은 내란 선거. 저는 이거 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 나와갖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하다 보면 왜 선관위를 그렇게 그 압수수색하고 뭐 이렇게 갖고 뭐 군인들을 보내고 그 이유를 또 캐물을 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게 재통당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야? 그 법에도 어떻게 되냐면 이 내란죄를 부추긴 자가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부추긴 세력. 그러니까 그 부추긴 세력이 뭐예요? 결국 그 부추긴 세력이 제일 먼저는 자통당 세력이고 그 다음에 어느 세력입니까? 극우 유튜버들 아닙니까? 이걸 엮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리고 고발을 일단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하면 그 뭐 정광훈을 비롯해 갖고 자통당이 부추긴 원흉이다.
내란죄를 부추긴 영웅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또 극우 유튜버들이 유튜브에서 계속 뭐 그런 걸 떠들면서 한 원흉이다. 이렇게 고발을 갖다가 하면 그거가 접수되면 또 검찰이 같이 그걸 갖다가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해갖고 이게 타당하다 하면 같이 기소를 하는 거고, 예? 그 동조자들을 같이 기소하는 거고,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는 좀 볼 수 없겠다. 그러면 그냥 검찰이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검찰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걸 기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자통당이나 정광훈 씨나 극우 유튜버들을 기소할 거니까 검찰의 몫이다.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가능하다. 그 부추기는 세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서정호 님이 만원빵을 했는데 뭐 때문에 만원빵을 한 거죠? 만원빵에 그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때문에 만원빵을 할 건지. 예. 예, 오금전이 언젠가는 한 대표님이 대통령들까지 같이 가요. 예.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 만약에 뭐 권성동이 원내대표면 탈당이다. 절대 탈당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탈당의 시기는 언제냐?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당을 갖다가 떠나는 결정을 하거나, 예? 아니면 지금 그 친윤들의 그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가고 결국은 권성동이 원내대표가 되었고 당을 장악하고 또 친윤 중에 한 명을 갖다가 지금 친윤 중에 그 선출직은 저것밖에 없습니다. 장동혁하고 진종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원내대표나 이런 상설직이잖아요. 당연직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연직 최고위원은 뭐 사퇴를 안 하던 그 필요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우리가 뽑은 선출직 중에 4명이 사퇴하면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무너져 갖고 그냥 강제로 뭐 쫓겨나가게 됐다. 당협에서 내려오게 됐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국힘을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의 결정입니다. 설사 당대표에서 내려오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나는 그냥 여기서 백의종군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탈당을 하면 안 돼요. 왜? 한동훈 대표가 제기할 그건 의지 아닙니까? 탈당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끝까지 여기서 해갖고 보수당을 지키겠다. 그러면 그 한동훈 대표를 끝까지 남아서 보호를 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준이 뭐 권성동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무너지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국힘에 계속 있는 한 우리는 탈당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적과 같이 움직여야 돼요. 당적과. 근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 도저히 썩어갖고 완전히 그냥 그 친윤들이 장악하고 난장을 부려갖고 도저히 여기서는 뭐를 갖다가 할 수가 없겠다. 그 판단을 해갖고 어느 순간에 제가 탈당하고 창당을 하겠습니다. 당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만에 하나 그런 결정을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창당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미련 없이 그냥 국힘을 탈당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창당하는 그쪽에 당원 가입을 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그렇게 탈당을 하지 마시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현숙님, 한동훈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우리는 한동훈 대표를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한동훈 대표가 가는 길을 함께 가야 돼.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예. 김미용님, 김건희가 지대로 움직였네. 바보 오빠를. 그렇죠. 이게 김건희의 정말 김미용님의 말에 일리가 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생각하는 게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한 것도 결국 김건희의 허락 없이 담화가 불가능했을 거고 그다음에 오늘도 대국민 담화를 윤통이 했다는 거는
김건희의 동의 없이 그런 식의 담화가 불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명태균이 수년간 증언을 해온 그걸 토대로 하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허수자님 우리 가족은 한동훈 찐팬입니다. 한동훈 힘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한동훈의 찐팬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염님 김태우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이 오길 기대합니다. 저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번개 라이브를 켰습니다. 예. 김용희 계엄이 죄가 없어? 진짜 이상한 궤변 이해할 수가 없네. 아무도 트럼프 반응? 트럼프 반응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이제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과연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예. 서정원님, 윤통, 그거 유튜브만 본대요. 뭐 고성국이 자랑하잖아요. 대통령이 자기 유튜브 본다고. 예. 야, 정말 그 권성동은 정말 얼굴 너무 두껍지 않습니까? 아까 그 정견 발표할 때 자기가 뭐 원내대표면 뭐 한동훈 당대표님하고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뭐 상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여태까지 그렇게 뒤에서 뒤통수 치고 밟아놓고 아니 원내대표 된다고 사람이 확 변합니까? 갑자기? 음? 지명수님 배승이 하차했답니다. 어디에? YTN이요? YTN에서 하차를 했나요? 그렇게 죽을 수더니만은 하차를 YTN에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저렇게 무능한 어? 저렇게 맨날 사고만 치는 결국 YTN에서 손절을 한 거군요. 배승이. 야, 지명수님, 예, 소득장에서 감사합니다. 예. 시크라면님, 배승이 하차했다고요? 아싸, 얼씨구 좋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티모시님,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5K님,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듯합니다. 정치를 계엄으로 풀어가겠다는 생각이 놀랍습니다. 정말 정말 놀랍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계엄으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군홧발로다가 짓밟아 보면 이게 해결이 되겠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을까요? 예,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열망이 당원 619명의 열망 이 소리를 갖다가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경청을 하고 이미 다 전달은 됐습니다. 예, 국힘 당사에 다 전달은 되고 또 그 주요 의원들한테 이메일로도 저희가 보내고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명한테 보냈습니다. 예, 여러 명한테 보냈습니다. 다 그 이메일 확인도 하고 이런 접수된 서류도 보고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제발 좀 우리 그 당원들의 소리를 경청해서 그 권성동을 뽑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에 계시는군요. 희제이 채님 미국에서 늘 가슴 졸이며 지내요. 아이고, 예. 서정원이 정광훈 좀 쳐 맞아야. 예. 글쎄 정광훈 아니 한 번 그 정광훈 씨는 한 번 그 뭐 사법 그걸로 또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정광훈 씨가 또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제 기억에는 그 뭐죠? 성 성추문 뭐 비슷한 그런 걸로 한번 고발도 당하고 뭐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리고 실적으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어쨌든 그 뭐 형을 살다가 뭐 그게 6개월인지 1년인지 저건 형을 살다가 나온 걸로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확히 찾아보고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숙님, 한 대표님 국힘 나가면 탈당합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당적을 갖다가 옮기면 우리도 따라 옮겨야 됩니다. 예. 김태호 화이팅. 예. 아이고, 제가 정말 이른 아침에 오늘 한다고 그래갖고 방송을 켰는데 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폭탄 선언, 한동훈의 폭탄 선언도 같이 들었고 그 뭐야 권성동의 가증한 발언, 가증한 발언도 들었고 정말 국힘 발표예요? 그래요? 선거 끝났나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국힘이 발표를 한다. 자, 다시 한번 국민의힘 이 방영을 해주나? 발표를 하네. 소리.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권성동 원내대표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저의 그런 의정 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원내대표 선거 시작 무렵처럼 그러한 행태를 반복해서 안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그런 힘과 아량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 절차에 맞게 또 건전하게 비판을 해야 합니다. 저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당의 높은 해안과 그리고 능력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지혜를 빌리겠습니다. 이분들의 능력을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 하나하나 다가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말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의 어려운 시국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그리고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까지 마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따끔한 비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시 쪽수가 부족하네요. 네. 정말 한동훈 대표도 최선의 노력을 했고 또 우리도 이 서명운동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이게 쪽수가 부족하다.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결론이 이렇게 났으니 정말 속은 상한데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아직 있으니까요. 추경호 있을 때도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가 잘 추경호 막으면서 또 견제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권성동이 원내대표가 됐더라도 이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서언을 했잖아요.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냥 탄핵, 그냥 직무정지하는 방법은 이제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결국은 탄핵이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에 있을 그 선거에서 그냥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개별 의원들이 그냥 소신껏 들어가서 그렇게 해갖고 그냥 투표하시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이제 방법은 그거네요. 뭐. 하네. 조금 이제 긴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긴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좀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맞습니다. 글로리아 스테파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친윤들의 전략은 뭐죠? 자, 원내대표를 일단 권성동이 장악하고, 그 다음에 뭐요? 최고위 중에서, 누구, 장동혁을 흔들든 진종우를 흔들든, 흔들어갖고, 결국은 내려오게 하는 것. 예. 그래서, 한동훈을 갖다가 쫓아낸다. 지금 이런 전략이죠. 자, 친윤들의 1차 관문은 성공을 했습니다. 원내대표의 진입은, 일단 권성동이 성공을 했다고 봐야죠. 자, 앞으로의 싸움입니다. 과연 장동혁이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그린 대로 최고위원을 갖다가 사퇴를 할지 진종호가 사퇴를 할지 어쨌든 둘 중에 한 사람만 사퇴하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또 당대표에서도 물러서야 되는 그렇게 되면 이게 수현님 감사합니다. 조국이 지금 형이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냥 2년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나요? 징역 2년에 대법원에서? 잠깐 한번 서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조국. 자, 속보. 의원직 상실. 야, 이거는 또 좋은 소식이네요. 네. 자, 속보로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법원에서 정말 치우치지 않고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고 김명수 시절하고는 좀 달라졌다. 그러면 이제 바로 깜빵 가는 거죠. 징역 2년이니까. 그럼 이제 조국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냐면 징역 2년을 살고 그 이후로 5년이에요. 그러니까 총 합의 7년. 7년 동안은 피선거권이 박탈입니까? 뭐 출마도 못하고 투표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대선이 지금 내년에 치러질 것 같습니다. 탄핵이 되면 내년에 치러질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이면은 뭐 임기를 뭐 헌법 개정을 못한다 해도 그러면 또 7년이면은 또 차기도 안 되잖아요. 차차기도 안 되잖아. 예? 그래갖고 이거 하나는 좀 스트레스 풀었네요. 조국 이제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게 됐다. 2년 동안은. 자, 어쨌든 간에 뭐 권성동이 됐으니까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하고 이 권성동이 된 의미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국힘안에는 친윤들이 힘을 쓰고 있다. 이게 사실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친윤들을 갖다가 결집하기 위해서 굳이 원내대표 선거일 새벽부터 아침부터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해 갖고 나는 죄가 없다. 친윤들아 결집해라. 이렇게 이게 통치행위다. 계엄은 통치행위고 고도의 정치행위지 이게 범죄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건재하니까 친윤들이요 결집하라. 이 시그널을 보내갖고 결국 친윤들이 결집을 했네요. 예, 어쨌든 조국은 해결이 됐습니다. 예. 정말 조국에 대해서는 잘 된 건데 좀 속이 상하네요. 예.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벌써 12시가 됐는데 아이고 이거 하다 보니까 또 2시간을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 제가 또 잘 한번 정리하고 분석을 해갖고 저녁 방송, 저녁 7시 15분에 이렇다라 방송, 그리고 8시 15분에 한통령 방송에서 잘 분석해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번개 라이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냥 마음 잘 추스리시고 또 편안한 이렇게 하루 보내시다가 저녁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연님, 예, 탄핵되고 계속 보도 나오면 친일 분열돼요. 예, 한 대표가 당에서 잘 버티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성동이 됐다고 해서 뭐 국힘을 탈당을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국힘 안에 당적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한동훈 대표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수연님의 그 견해, 예, 제가 동의합니다. 예. 톡카페님, 근대 대표님, 박통 탄핵 앞장선 권성동 역적 흉악범이 원내대표 당선 예, 슬픈 소식입니다. 제가 잘 정리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여기 대처하고 나가야 되는가 잘 한번 분석을 해갖고 저녁 방송 7시 15분에 이렇더라 방송 또 8시 15분에 한통령 방송 예, 지금 보고 계신 구독, 좋아요, 알람 좀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여러분도